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차시 이제 실제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우선 어느 부분을 할지에 대해서는 지난 차시에 얘기를 드렸죠. 오늘 할 부분은 어디냐면 첫 번째. 자, 안 보이죠? 좀 올릴게요. 자, 첫 번째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연산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다항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식입니다. 식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문자로 표현된 식인데 항이 여러 개인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중요한 건 식이고요. 그 다음 뭐라고요? 연산. 연산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관련된 얘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 단원에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부분은 뭐다? 식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이 친구를 표현하면 어떤 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식이 하나 더 있겠죠. 뭐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어요. 이 식과 식을 뭐 할 거다?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는 파트가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계산을 할 수 있는가? 계산이죠. 다시 말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수학적 개념을 할 때 계산이 안 되면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걸 살펴볼 거고요. 더욱더 놀라운 거, 사실은 제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야, 이 두 개의 식을 더해봐, 곱해봐, 이 정도까지 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있죠. 요 부분까지는 여러분이 생각보다 쉽게 하세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나누기라는 녀석은 약간 좀 어색합니다. 식을 나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건 좀 어색할 뿐, 뭐 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앞에 서두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제가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식과 식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정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 10년 넘게 수학 공부를 하시면서 이미 사실은 원리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고 있느냐? 어, 적을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교환 법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교환 법칙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세요. 지금 교환 법칙을 제가 배운 적이 없는데 언제 저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자, 초등학교로 살짝 돌아가 볼게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1 더하기 2라는 친구가 있어요. 얼마예요? 여러분들이 3이라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근데 교환이란 말 속에서 느껴지는 게 뭐가 있어요? 교환? 바뀐다? 다시 말해서 교환 법칙이란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한다고 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가 변경 가능하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계산을 할 건데 순서를 바꾸어서도 상관이 없다. 다시 1 더하기 2를 할 건데 내가 1과 2의 순서를 바꿔서 2 더하기 1로 표현을 했다고 치자. 그럼 이 두 녀석이 같으냐 다르냐? 같잖아요. 이게 다를 리가 없죠. 자, 그러면 또 다른 멘트로 설명을 드려가지고 만약에 곱하기예요. 2 곱하기 3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2 곱하기 3이라는 친구의 순서를 바꿨어요. 다시 말해서 3 곱하기 2라는 형태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가 같을 거냐 다를 거냐 라고 물어보시면 뭐예요? 같죠. 다시 말해서 이건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교환 법칙이란 것은 순서가 바뀌어도 동일한 값을 가진다. 단 뭐예요? 동일한 연산일 때죠. 동일 연산일 때, 즉 더하기 할 때만, 곱하기 할 때, 빼기 할 때에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그럼 이 원리가 지금 예를 든 거는 숫자를 예로 드렸잖아요. 만약에 이게 식이어도 가능한 거냐?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라쥐 A와 라쥐 B라는 친구를 식이라고 표현할게요. 임의의 식입니다. 얘네들을 더하기 했다고 쳐보는 거죠. 그럼 이 친구의 순서를 바꿔서 B 플러스 A라고 표현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성립할 거냐? 성립한다는 소리죠. 그럼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표현하신다면 A 곱하기 B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 A 곱하기 B라는 친구와 순서를 바꾼 B 곱하기 A라는 친구가 과연 같을 것이냐? 같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교환 법칙에는 룰은 생각보다 쉽죠. 다시 말해서 순서가 바뀌어도 동일한 연산이 가능하구나. 잠깐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EX1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하게 그냥 x 더하기 1이라는 친구하고 그 다음에 x 제곱 더하기 2x라는 친구를 더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두 개의 식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x 플러스 1이라는 게 a 어떤 식이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2x라는 것이 b 어떤 두 개의 식을 더할 거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교환이 가능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요 계산을 이미 중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어떻게 배우셨을 거냐면 요런 원리를 찾으시죠. 동류항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찾는 연습을 했을 거예요. 이미 뭐냐, 동류항 같은 항끼리는 더하거나 뺄 수 있다라는 걸 배우셨거든.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x라는 녀석하고 2x라는 녀석이 동류항이에요. 왜? 1차식이니까.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바로 구했을 겁니다. 어떻게 구했을 거냐? 선생님 이거 뭐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거 x제곱 더하기 3x 그 다음 플러스 1입니다 라고 풀었을 텐데, 사실 여기서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 정답을 구했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교환 법칙이 쓰인 거죠. 왜냐하면 순서를 바꿔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어져 있는 x와 x, 2x라는 친구를 뭐예요? 순서를 바꿔준 거죠. 처음 있고 제일 뒤번째잖아요. 다시 말해서 선생님 여기 x를 쓰고 순서를 바꿔서 2x를 앞으로 뺀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1 더하기 x제곱,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x제곱 더하기 2x, x 더하기 2x를 계산해가지고 3x라고 계산해 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교환 법칙이라는 원리를 내가 계속 머릿속에 넣어둘 만큼 되게 중요한 거냐? 전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계산할 수 있으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약간만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쓰여지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색깔 좀 바꿀게요. 두 번째로 쓰여지는 게 뭐가 있느냐? 결합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결합 법칙이란 것이 무엇이냐라고, 안 올라가네요. 안 올라가네요. 자, 그럼 결합 법칙이란 게 무엇이냐? 안 올라가니까 살짝 옆으로 쓴 표현을 할게요. 결합 법칙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냐라고 살펴보시면, 교환 법칙은 순서가 변경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결합 법칙은 어, 무엇을 먼저 하든지 상관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아예 공식을 먼저 적어드리고 표현해 볼게요. 이번에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네들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똑같죠. 근데 지금 여기서 하고 싶어하는 말은 a와 b를 먼저 더하고 c를 하는 것과 b와 c를 먼저 더한 다음에 나중에 a를 더하는 것이 같을 거냐 다를 거냐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동일한 연산에 한해서는. 물론 곱하기에서도 뭐예요? a 곱하기 b 곱하기 c란 친구가 있고요. a 곱하기 b 곱하기 c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 똑같습니다. a와 b를 먼저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c를 곱하는 거 하고, b와 c를 먼저 곱한 다음에 a를 곱하는 것이 과연 차이가 있겠느냐? 차이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굳이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숫자로 보시면 제일 편할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는 친구하고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는 친구가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자, 1 더하기 2에서 1 더하기를 먼저 했어요. 3입니다. 그리고 여기 3이랑 더해서 6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반대편에다가 요번에는 2 더하기 3을 먼저 했어요. 5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1 하면 6이겠죠. 다를 리가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뭐예요? 그냥 같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결합 법칙이라는 친구도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녀석이 아닙니다. 숫자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셨던 내용이라고 판단을 좀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교환과 결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방법론이라고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곱하기와 더하기 빼기를 섞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 분배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개념을 바로 적어 볼게요. 바로 적어 보시면 여러분 느낌 오실 거예요. 뭐냐면 자, a 곱하기 b 더하기 c라는 친구는 무엇이랑 똑같을 거냐? ab 더하기 ac와 동일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면 지금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겠죠. 다시 말해서 a 플러스 b라는 친구에다가 곱하기 c를 한 친구는 a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c랑 같다. 이게 뭐예요? 분배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법칙이요. 교환, 결합, 분배는 뭐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만한 수학 개념은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다? 뭐 때문에 한다? 예, 계산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제를 조금 더 풀어봐야 됩니다만, 뭐 이 교환, 결합, 분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계산의 기본 원리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 문제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파트인 것 같고, 자, 곱셈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하나 더 있죠? 예, 다음 차시에 곱셈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